예, 수고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저출산과 국가가 긴급하게 해 주어야 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가 긴급하게 해 주어야 될 대책. 그것은 바로 미성숙 아동에 대한 처리입니다. 내가 앞전에 이 미성숙 아동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 시대의 우리 어머니 시대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전부 애가 집집마다 너희 5, 많은 데는 7, 8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서는 피임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피임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주거시설도 지금처럼 안방, 건너방, 사람방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작은 방 한 칸에다가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은 한 칸짜리 방이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임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피임 도구가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은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 새 아파트, 30평짜리 새 아파트 아니면은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 30평짜리 새 아파트 방 3개에다가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넓은 거실이 있고 베란다까지 있고 이렇게 넓은 집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재산 반땅이지요. 서울 아파트가 기본 10억이라고 볼 때 몇 년만 살면은 재산 반땅하는 겁니다. 그러면 5억 그냥 챙기죠. 이혼할 때 그냥 이혼합니까? 고발은 필수지요. 그러면은 반땅에 하지요. 살고 싶으면 다 내놔야지요. 그리고 너가 죽을 때까지 양육권도 가져가지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부관계가 참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부관계하고 있으면은 순사가 득달같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핵 들시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징역 3년, 징역 5년. 이런 세상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 세상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물입니다. 참 나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장 국민연금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연금 낼 놈이 있어야지요.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딴 데로 안 가도록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대에서는 이 정신방향아라든지 미성숙아가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는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가 1년 또는 2년씩 늦춰졌던 것입니다. 출생신고가 1년 또는 2년씩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신고가 1년씩 2년씩 늦춰주는 이유는 요놈이 과연 커가지고 이게 올바로 인간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냉정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놈 없어도 된다. 나한테는 5명, 6명이란 자식이 있다. 한 명 없어도 된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키우나. 또이또이하고 똘방똘방하고 활달해야지. 애가 전능하고 생각이 없고 기형이고 이렇게 되면은 집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만 그런 것인가? 과연 인간만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이와 같은 것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동물의 세계 말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낳은 새끼가 비리비리하고 적응을 못하고 똘방똘방하지 않고 활달하지 않으면 부모가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삐리삐리하고 햇도 안 들어가고 정신상태가 없고 멍청하고 기형적이고 이러한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요? 그런 동물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예 자라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들이 있을 그 당시에서는 기형아가 자라날 수 없으며, 물론 기형아는 중증 기형아를 말합니다. 문해아가 자라날 수 없으며 느릿느릿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놈 말고도 여러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항상 부족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먹고 사는 것은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서는 중증 기형아라든지 전응아라든지 문해아라든지 뭐 이런 성숙 발달 장애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단계에서 벌써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냉정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부모의 법칙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을 때는 대부분 동네 산파가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출생신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출생신고라는 것이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태아 감별까지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가 누구인가도 친부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감별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즉 옛날과 지금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중증 장애인이나 아니면 발달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참 미성숙 아동이 과연 자라남에 있어서 과연 부모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병원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미성숙 발달 아동이라든지 문해아라든지 중증 장애인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돈 갖다 바쳐야 됩니다. 아이가 커감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아이는 음식을 먹고 크는 게 아니고 돈을 먹고 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전부 다 돈으로 큽니다. 부모는 썩이 미어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달 장애아라든지 미성숙아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만약에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였다. 부모는 살인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 아이를 괴롭혔다. 또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미성숙 아동이 하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또한 중증 장애아가 하나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집안 전체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그 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사회적으로 사랑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이 번 돈이 다 들어가다 못해 그 집안을 완전히 망조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태어날 이 아이들의 운명을 막아버립니다. 부모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다음에 낳을 아이를 낳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나는 국가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의학계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고 미발달아도 아니고 미성숙아도 아니고 바로 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오면서 돈을 줘야 되고, 매일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돈을 줘야 되고, 매일같이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돈덩어리가 됩니다. 장애아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애아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미성숙 아동이고 중증 장애인이고 심지어는 문외아이이기도 한 그런 아이를 무슨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교육을 해서 될 놈입니까? 안 될 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데리고 와야 돈이 됩니다. 돈 말입니다. 그 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 데리고 와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든지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그 아이 하나에 부모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부모는 다른 부모들은 일을 하러 나가는데 한 분이라도 집안에 버티려고, 한 분이라도 아이를 더 열심히 키우려고 일을 하고 나는데, 중증장애나 미성숙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일하러 못 갑니다. 왜냐? 바로 학교 차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차가 오면은 아이를 태우고 갑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집안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말입니다. 아이가 아주 작을 때는 어른이 그래도 힘이 들지 않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폭력성을 띠게 되면 정말로 갚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부모가 막지도 못합니다. 결국 아주 끔찍한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젊은 부부가 다시 임신을 하고 또다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우선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인가 아닌가를 의사가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모가 감별하는 단계가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의사가 육체적으로 또 몸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 다소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또 열심히 또 키우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한테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의사의 단계에서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삼상쌍둥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국가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사가 소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구나. 이 아이를 도저히 우리 형편으로서 키울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국가에 이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안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아이를 넘겨받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살릴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국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이를 받았을 때는 부모는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부모가 이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 이 아이를 부모가 출산한 적이 없으니까 이 젊은 부부는 다시 힘내가지고 또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박아가지고 또 다른 아이를 낳거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국가가 출산한 것이 없다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또 이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도대체 기사 불가능한 아이를 국가가 맡아서 갖고 가버렸기 때문에 또 출생한 적이 없다고 법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부모는 더 이상 저 돈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박아가지고 이 또 다음 아이를 임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과정을 국가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부부가 그 고통을 영원히 짊어져야 되고 다음 태생에 또 다음 생에 이렇게까지도 희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나이 30대 후반 또는 40대에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노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산에서는 이 미숙아나 기형아나 발달장애나 이런 아이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임신과 출산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동남아에서 장모님 나이에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아이가 출생하거든 1차로 의사가 판단을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2차로 부모가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며 부모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국가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모가 포기한 아이는 모든 기록을 말살함으로써 해가지고 다시 절대로 부모가 그 결과를 알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알려고 해도 가르쳐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가르쳐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안의 안정과 집안의 발전과 집안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집안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에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참 슬픈 나라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국가는 저출산을 논하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환갑이 넘은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고도화되고 모든 것이 정밀화되고 모든 것이 세분화되고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국가는 악역을 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악역을 떠맡지 않는다면 누가 떠맡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떠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미숙년 아동과 발달장애, 중증장애
이러한 처리 시설을 국가가 만드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아이는 최소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부모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다 안 되겠다고 포기한 그런 아이는 또 국가가 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한번 맡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서류 정리도 마무리해 줌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다시 또 열심히 또 밤이고 낮이고 박아가지고 또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책임, 출산과 육아, 그리고 나아감, 행복, 이러한 것들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해야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왜든지 둘이서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그 지역의 경기도 살지요. 그리고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많이 쳐야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떡을 안 쳐보고 상대를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떡 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연금을 또 안정적으로 또 수급하기 위해서, 또 건강보험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혼자 여러분들은 밤이고 낮이고 박아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박을 때 또 순사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불을 뒤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감이 붙어 있어?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7년 할지 모르니까 문단속을 참 잘해야 됩니다. 순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아야 애정도 많아지고, 박는 만큼 사랑도 깊어지고, 박는 만큼 정말로 행복도 깊어집니다. 부부는 밤이고 낮이고 박아야 합니다. 그러고 또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 이 떡이 뭔지 모르겠는데 참 나쁜 나라죠. 얘기를 하면 열채니까 떡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떡집 사장한테 물어보시고, 이 부부가 도대체 뭘 박는지를 모르겠는데, 뭘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박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건설회사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파이도 받고 강간도 받고 뭐 하루 종일 뭐 한 달 내내 1년 12달 평생을 박아대다 보니 그 박는 게 뭔지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나쁜 나라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들어갑니다.